안녕하세요. 아빠는 노무사TV 신동명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실무상 임금명세서를 대부분 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지급 의무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 게 이제 근로계약서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임금명세서는 매달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이제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몇 가지 항목이 추가돼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무사님들이 더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하거나 또는 노무사님들이 이제 직접 이제 만드신 급여 프로그램 상에서 보면 누락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법에서 정해진 항목이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임금명세서를 교부를 안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반드시 교부를 해야 된다. 플러스 그 내용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2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잠깐 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제43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 서면, 여기서 서면하고 이제 가로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 교부 같은 거 가능하고요. 이런 거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 시기는 11월 19일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게 되면 이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2항을 보게 되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주는데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라. 근로계약서에서도 보면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것처럼 임금명세서 교부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라 라고 했던 게 이제 성명, 그 다음에 이제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생년월일을 적든 사원번호를 적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지급일 넣어야 되고 근로일수, 그러니까 며칠 일했는지 만약에 10월이면 20 며칠 일했냐, 11월이면 23일 일했냐 이런 내용 근로일수, 그 다음에 총 근로시간수, 그 다음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 그 시간수,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금 총액, 이렇게 해서 얼마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그 밖에 임금의 항목별 금액.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항목이 많잖아요. 기본급이냐, 직책수당이냐, 이런 것들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걸 다 쓰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연장 근무를 어떻게 해냈냐, 몇 시간을 해서 통상임금이 얼마라서 1.5를 해서 얼마 나갔느냐, 야간 근무를 하면 야간 근무가 몇 시간이고 통상임금이 얼마라서 50% 가산해서 나갔냐, 이런 내용들을 다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그래서 사대보험료, 소득세나 주민세,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현재 임금명세상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 다음에 시행령 2항에 보면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의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3항에 보면 이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조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임금 명세서를 지급을 해야 되긴 하는데 6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킨 경우 그 시간수, 그런 내용들은 좀 빼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런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임금명세서 양식이 정해지면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또 빼거나 그러실 필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임금명세서를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급여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뭐 노무법인이든 세무법인이든 아마 이런 내용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이제 다시 만들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체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해서 직원들한테 교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주셨다면 주셔야 되는 거고, 주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을 빠진 게 있는지 체크를 해서 교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부금을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태료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이제 각각 뭐 요렇게 구분돼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바로 뭐 500만 원이 막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이 시행되는 11월 19일 안에는 최소,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되니까 11월 달 급여가 11월 19일 이후라고 하면은 변경된 임금 명세서가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금 명세서를 교부를 하는 교부 의무가 있다 보니까, 교부와 관련해서 이제 뭐 서면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사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로 발송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열람을 했던 그 기록 같은 거를 뭐 캡처를 해서 보관하신다거나, 어쨌든 내가 회사가 교부를 했다면 그분들이 이제 그걸 수령했다는 어떤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나중에 뭐 못 받았다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인을 받는다거나, 뭐 이메일로 체크를 한다거나, 뭐 안 열어봤으면 열어서 확인해 보라고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3년간 보관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3년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임금명세서 기본적으로 현재 사용하는 것 중에 이제 주로 많이 안 쓰고 있는 내용들이 총 근로 시간 수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안 쓰고요.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이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항목, 이제 임금 액수들은 보통 쓰시는데, 이제 계산한 내용들이라든가 몇 시간을 했다는 거든가 이런 내용들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금액만 쓰는 게 아니고 그 하단에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왜 연장 근무가 35만 원인지 야간 근무가 25만 원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좀 쓰시는 부분들이 추가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지급일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임금 지급일 매달 25일이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 뭐 임금은 매달 25일 또는 뭐 24일 이렇게 되는 것들을 채워서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미지 하나 올려놓은 거 보시면, 노동부에서 별지로 해서 그 임금 대장처럼 표준 서식을 만든 거니까요. 확인을 하셔가지고 빠진 거 있는지 체크해서 채워 놓으셔서 11월 19일 이후에는 요 양식에 맞춰서 요 양식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딱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누락되는 거 없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뭐 노동부 사건을 한다거나 아니면 근로자 입장에서 뭐 왜 이렇게 계산돼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다 적어서 주면 나중에 뭐 법률 분쟁할 때도 그렇고 확인할 때도 좋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법이 개정이 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